나는 그냥 더 이상 당신을 볼 수가 없어. 채원아 그가 말했습니다. 새롭고 터무니없이 비싼 실크 셔츠에 소매 단추를 채우면서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을 보라고. 당신은 물러. 당신은 실패작이야. 내 브랜드는 완벽함인데 당신은 이거잖아. 그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편안한 운동복에 머리를 대충 묶고 그가 친절하게 표현했듯이 몸이 물렁한 저 자신을 향해서요. 저는 그가 숨겨놓았던 아내였고 그가 부끄러워하는 비포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강지훈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가 신이었습니다. 조각처럼 다듬어진 몸매와 매혹적인 매력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얻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원시적인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브랜드 원시적 삶은 하나의 개념 위에 세워진 수백만 달러짜리 제국이었습니다. 즉, 그의 몸은 상품이고 그의 절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보충제, 운동계획,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완벽한 건강이라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저는 윤채원 박사입니다. 저는 생화학자이자 식품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제국 전체의 비밀 엔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주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집 지하실에 맞춤 제작된 본격적인 실험실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원시적인 힘 단백질 파우더를 세밀하게 제조하고 원시적인 집중 누트로픽 약을 설계하고 그가 정수된 샘물과 희귀 식물이라고 맹세했던 권시적인 에너지 급료를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두뇌였습니다. 그는 제 일이 주방의 주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세계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사 경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제 공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끝없는 에너지, 불가능한 집중력, 그리고 생물학을 거스르는 듯한 몸매를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학적으로 최적화된 남자였고 제가 그의 1인 화이자였습니다. 그래, 이게 다야. 그가 명품 가방에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 떠나. 소희와 같이 살 거야. 한소희. 그 건강한 몸매의 여자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였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북처럼 공허한 미소를 가진 25살의 피트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원시적인 3.2.0분을 론칭할 거야.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브랜드를 이해해. 그녀는 그것을 구현해. 우리는 전국 보충제 체인점과 대규모 계약을 맺을 거야. 나는 당신이 이 모습이 더 이상 나와 연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내 이미지에 나빠. 이것이 낚시였습니다. 영혼을 부수는 듯한 궁극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10년 동안 완성한 제 평생의 작품, 그 공식을 탄탄한 복근을 가진 25살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일은 제가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그 공식 뜻. 지훈 씨, 그건 내 거야. 그가 마침내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일. 채원아, 당신은 지하실에서 허브나 섞는 주부야?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그것들을 유명하게 만들었어. 이제 그건 내 공식이야. 핵심 인력 조항에 서명했잖아. 기억해? 당신은 내 회사의 핵심 직원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해고하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핵심 인력 조항. 몇 년 전에 그의 변호사가 그냥 형식적인 거다라며 저에게 서명하게 했던 종이 더미. 저는 거짓말인 결혼을 위해 제 천재성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금요일에 다시 올게. 그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짐을 가지러. 내 옷들. 그리고 내 연구일지? 내 연구일지? 제가 모든 공식,
모든 개선 과정, 모든 귀중한 지적 재산을 기록해 둔 가죽으로 묶인 노트였습니다. 변호사들을 시켜서 이혼 서류를 보내게 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더 나아져, 채원아.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거대하고 삭막한 우리 집의 침묵 속에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금 버리고 간 이 물렁하고 실패한 여자는 그저 증발했습니다. 새로운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여자. 자신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반격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틀을 주었습니다. 48시간.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오만하고 멍청하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제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저의 성소였습니다. 그가 연구일지를 원한다고요? 그가 공식을 원한다고요? 그는 그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48시간 동안 저는 일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정확한 과학적인 분노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혁명적인 공식이 담긴 진짜 연구일지를 챙겼습니다. 그것들은 실험실 백업 하드 드라이브와 제 원본 연구 논문들과 함께 온도 조절 케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지러 올 예정인 그리고 그와 소희가 월요일에 대규모 권시적인 3.2.0분 론칭 행사에 필요할 권시적인 힘통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극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이지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우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굴욕적인 것을요. 원시적인 에너지 파우더에는 특허받은 식품 등급의 실험실에서 합성된 화합물을 섞었습니다. 맛도 없고 색깔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하며 격렬한 설사약이었습니다. 원시적인 집중 누트로픽 알약에는 활성인지 강화 성분을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구토 유발제로 바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수 같은 구토를 유발하는 종류였습니다. 원시적인 힘 단백질에는 강력한 이뇨제를 섞었습니다. 그가 제 공식을 원한다고요? 저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롭고 비어있는 가죽으로 묶인 연구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작업을 세밀하게 위조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식, 즉 그를 회의실이 아닌 화장실로 보낼 공식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의 새로운 파트너 소희를 위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훌륭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져갈 연구일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원시적인 3.2.0분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한 기념 카드에 사용하는 종류의 두꺼운 빨간색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몇 년 동안 조용히 고문 변호사로 고용해온 최 변호사라는 여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해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제트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차가운 화강암 조리대 위에 놓았습니다. 집 열쇠도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작고 빨간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틀 후, 지훈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걸어 들어왔고 전리품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희가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집이 조용하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옷은 사라졌습니다. 제 옷도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곤 했던 식탁 위에는 2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대규모 론칭을 위해 준비된 깔끔하게 쌓인 권시적인 보충제 전체 컬렉션. 제 비밀로 가득 찬 새로운 가죽으로 묶인 연구일지. 단 한 장이 빨간 쪽지. 그는 아마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물건을 가지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있는 빨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쪽지는 간단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은 원시적인 브랜드입니다. 저는 단지 물렁한 아내일 뿐이죠. 당신은 이 공식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권시적인 3.2.0분 론칭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에게 다가올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한 주를 위해 보충제를 포장해 두었어요. 또한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 소희를 위해 모든 공식을 적어 두었어요. 새 연구일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즐기세요. 채원으로부터. 추신. 당신의 공식에 아주 작은 마지막 수정을 하나 더 했어요. 웰빙을 위한 부스트죠. 당신은 항상 제 작품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정확한 말을 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를 거예요. 월요일에 행운을 빌어요.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는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꼬는 것이라고. 저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보충제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가짜 연구일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휘파람을 불며 새 삶을 향해 걸어나갔고 그의 체육 가방에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파멸을 향해 휘파람을 불며 가고 있을 때 저는 그가 제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도시에 유리벽으로 된 삭막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 최 변호사와 특허 전문 변호사 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이 물렁하다고 했던 저의 부드러움은 저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는 주부를 봤을 뿐 몇 년 전에 그녀의 처녀 이름으로 철통 같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일련의 특허에 자신의 모든 연구 포트폴리오를 넣었던 여자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핵심 인력 조항이요. 그것은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권시적인 사무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발명한 특허 등록된 독점적인 분자들에 대한 권리를 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보예요. 최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조리법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당신의 핵심 특허 3가지를 위반해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채원 씨, 그는 은쟁반 위에 자신의 회사 전체를 당신에게 바친 셈이에요. 회사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최 변호사님, 저는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랜드만이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그 브랜드는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이것이 숨겨진 비밀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권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인 신기루예요. 그의 완벽한 몸매, 그의 무한한 에너지. 그건 케일이나 캐틀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서 나온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의 진짜 공식은 단순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맞춤 설계된 대사화합물, 미토콘드리아 강화제, 그리고 미묘하고 불법이 아닌 신경 자극제의 정교하고 획기적인 칵테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권시적인 지훈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에 깊이 육체적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그는 8년 동안 고용량에 맞춤 설계된 유지 주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그의 공급을 끊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률적 두뇌는 즉시 모든 것을 연결했습니다. 오, 맙서사, 그는 단순히 가짜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는 금단 현상을 겪고 있군요. 그는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의 원시적인 몸을 만들어낸 바로 그 화합물에 대한 금단 현상이죠. 그의 에너지는 곧 고갈될 거예요. 그의 신진대사율은 급락할 거고요. 그는 나른하고 더부룩하고 약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것을 고치기 위해 그는 제가 그를 위해 남겨둔 새로운 공식을 과다 복용하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는 저를 쳐다봤고 느리고 고맙고 무서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윤 박사님. 당신은 정말 잔인한 여성이군요. 저는 철저한 여성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는 완벽함 위에 자신의 브랜드를 세웠어요. 저는 단순히 변수를 바꾸는 중이죠. 이제 론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 펜트하우스로 돌아간 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론칭을 48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불평했습니다.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기, 한소희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근 사진을 올리느라 바빴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샵사인 원시적 삶을 사는 중 곧 대단한 일이 생길 거야. 샵사인 킹앤퀸. 몸이 이상해. 지훈이 투덜거렸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꾸르륵거려. 아마 론칭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소희가 말했습니다. 여기 집중 자략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 둘 다 권시적인 에너지 쉐이크를 만들고 있어. 월요일에 카메라 앞에서 흠잡을 데 없어야 하잖아.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친절하게 포장해둔 새 통들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새 가짜 연구일지를 열었습니다. 와, 채원이가 정말 다 정리해 놨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론칭을 위한 새로운 로딩 단계도 있어. 최대 세포 포화를 위해 48시간 동안 3배 용량 복용. 맙서사. 그녀는 정말 한심하고 작은 도움이었어. 다시 예전의 자신처럼 느끼고 싶었던 지훈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에너지 쉐이크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 특별한 맞춤 합성 설사약 2000mg 용량이었습니다. 그는 권시적인 집중 가략 2알을 삼켰습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고효능 구토 유발제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그는 권시적인 힘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강력한 이뇨제였습니다. 그 결과는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자 원시적인 삶의 킹과 퀸은 자신들의 몸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철벽 같던 장을 가진 남자 지훈은 1시간에 40분을 대리석 욕실에서 보냈고 그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뭘 먹었어? 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희에게 고함쳤습니다. 내가 뭘 먹어? 당신이 뭘 먹었는데? 그녀는 다른 욕실에서 격렬한 분수 같은 구토 소리 너머로 맞소리쳤습니다. 식중독일 거야. 그 계집애. 그녀가 우리에게 독을 먹인 거야.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지훈이 헐떡이며 창백하고 축축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주부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가 아니라고. 위장 독감이야. 분명해. 우리는 그냥 이겨내야 해. 월요일에 우리는 저 무대에 서야 해. 48시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정향으로 독감과 싸운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바로 그 화합물로 자신들에게 재투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런 종류의 공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탈수 상태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조각 같던 복근은 사라지고 팽창되고 꾸르륵거리고 부은 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의 무한한 에너지는 열이 나고 떨리는 허약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희의 완벽하고 보정된 피부는 낡은 양피지 색깔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컨실러를 겹겹이 발랐지만 구토의 힘으로 생긴 눈 주위에 터진 혈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난파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끔찍해 보여 지훈이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닥쳐, 소희가 히스테리컬하게 말하며 헤어스프레이를 한 겹 더 뿌렸습니다. 조명 타실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그냥 버텨야 해 2시간만.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있어? 버텨야 해. 지훈이 반복했고 그의 배는 낮고 불길한 꾸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론칭 행사는 장관이었습니다. 원시적인 3 2.0 완벽함의 미래. 언론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5천만 달러 규모의 유통계약에 서명하려는 전국 보충제 체인 바이탈라이프의 모든 경영진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도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채원이 아닌 익명의 후원자, 가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초빙한 신입생화학 저널리스트 박민지 박사로요. 저는 날카로운 새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검은색태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기자 배지를 달고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디지털 녹음기를 손에 든 채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음악이 커졌습니다. 깊고 원시적인 드럼 비트였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지훈과 소희가 황금비드로 완벽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홍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깊은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계시입니다. 그들은 원시적입니다. 조명이 번쩍 켜졌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래의 피트니스 스타 강지훈과 한소희를 환영해주세요.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들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을 질질 끌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끔찍해 보였습니다. 맞춤 제작된 몸에 달라붙는 원시적인 티셔츠를 입은 지훈은 눈에 띄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왁스처럼 창백한 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화강한 복근은 물렁하고 팽창되고 꾸르륵거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은 스포츠 브라와 레깅스를 입은 소희는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연한 녹색빛을 띠었고 눈은 커지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혼란스러운 낮은 웅성거림으로 대체되자 눈을 깜박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받았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목이 약해진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오만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고통의 찡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쁘고 그는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했습니다. 그의 뱃속에서 낮고 축축하고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아채 무도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는 설사약과 구토 유발제를 한 갤런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 그의 브랜드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지훈 씨, 소희가 속삭였고 그녀의 손도 입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맨 앞줄에 있는 경영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카메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로 가득 찬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약속했던 별표 폭발적인 에너지 별표가 방금 도착했던 것입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무대 공포증이 아닌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공포에 눈이 커진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3배 용량의 설사약, 구토 유발제, 그리고 이뇨제가 론칭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완벽하고 파국적인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파했습니다. 축축하고 끔찍한 소리가 무도회장을 찢었고 이어서 냄새가 앞줄을 물리적으로 강타했습니다. 이미 왁스처럼 창백한 녹색이었던 지훈의 얼굴은 순수하고 비참한 굴욕의 가면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부풀어 오른 배에 달라붙은 번시적인 티셔츠는 갑자기 그의 몸에서 갈색인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녹화 중이던 휴대폰들은 이제 놀랍고 병적인 호기심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한소희는 이 재앙을 보고 자신의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지훈 씨. 역겨워. 하지만 그녀 자신의 몸도 같은 공식에 의해 망가진 그녀의 몸도 자체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고 뺨이 부풀어 오르더니 돌아서서 권시적인 32.0분 진열대의 분수처럼 구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완벽함의 킹과 퀸은 수백 대의 아이폰 카메라에 가혹하고 용서 없는 성광 아래 가장 저급하고 원시적이며 인간적인 기능으로 전락했습니다. 원시적인 브랜드는 30초 만에 농담이 되었습니다. 밈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당장 중단시켜 앞줄에 있던 바이탈라이프의 한 임원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카메라를 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업로드 중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지 박사의 목소리가 혼란을 갈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고 기자 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갔고 폐허가 되어 울고 있는 두 인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 씨, 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의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태 안경을 벗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라벨을 읽었어야 했어요. 그의 눈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단 현상과 육체적 충격으로 흐릿했던 그의 두뇌가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채원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공포는 육체적이었지만 이제 실존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어? 내가 이걸 했다고요. 당황한 군중이 조용해지고 듣기 위해 모이자 제 목소리가 무도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 당신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원시적인 왕, 완벽함의 신의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바이탈라이프 직원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지 박사가 아닙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채원 박사입니다. 저는 생화학 박사이며 원시적인 3이 판매했던 모든 성공적인 공식의 발명가입니다. 저는 무대 위에 있는 한심하고 흐느끼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요. 그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제품입니다. 나의 제품이요. 그의 원시적인 몸은 8년 동안 제 특허 등록된 독점적인 대사 화합물로 유지된 화학적 구성물입니다. 그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8시간 동안 그는 심각한 금단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이탈라이프 CEO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이 목격하신 것은
저는 무대 위 엉망진창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제가 그에게 아낌없이 제공한 새로운 공식과 그 금단 현상이 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가 기자에게 주출했던 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가짜 연구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그의 작은 5천만 달러짜리 거래에서 당신들에게 팔려고 했던 공식들이요? 이 연구일지에 있는 것들이요?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직접 썼어요. 여러분이 이제 증명할 수 있듯이 그것들은 산업용 강도의 설사약과 구토 유발제의 매우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실사 두 딜러전스를 축하드립니다. CEO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말하자 최 변호사와 그녀의 법률팀이 신호에 맞춰 서류 가방을 들고 무도회장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이탈라이프 직원들에게는 판매 금지 및 금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지훈과 소희에게는 보충제 업계 역사상 가장 큰 특허침해 소송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 작업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지훈 씨, 제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특허를 침해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핵심 인력 조항이요? 그것은 무효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고했어요. 당신은 스스로 계약을 깼어요. 당신은 반세기 동안 내 지적 재산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이익을 취해왔어요. 지훈은 그저 텅 빈 껍데기였고 얼굴을 더러워진 손에 묻었습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끼어들며 바이탈라이프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와 체결한 모든 거래는 사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들은 브랜드도 없고 공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인 윤 박사님이 이제 그가 남긴 모든 자산을 소유합니다. 저는 저를 대신했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소희. 그녀는 그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토사물에 뒤덮인 텅 비어 오는 소녀였습니다. 절정은 완벽하고 공개적이며 생물학적이고 재정적인 굴욕이었습니다. 결말은 신속했습니다. 원시적인 3.2.0분 론칭은 소셜미디어에서 샵사인 원시적 똥난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죽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농담이었습니다. 강지훈과 한소희는 파멸했습니다. 저의 소송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자동차, 회사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바이탈라이프는 그들을 사기와 손해배상으로 역소송했고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법적 눈사태 속에 그들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진짜 공식 없이는 빠르게 물렁하고 평범한 형태로 돌아간 그들의 잔벽한 몸조차도요. 저의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윤채원 박사였습니다. 물렁하다거나 실패작이라고 불렸던 여자. 지하실에 숨겨졌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제 특허, 제 연구, 그리고 제 이야기를 가지고 단순히 제 삶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리브랜딩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합성 신서시스를 론칭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건강 회사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진짜 과학, 진짜 몸, 마법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팝니다. 우리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라벨은 모든 성분, 모든 화합물,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건강 브랜드입니다. 저의 변화는 완료되었습니다. 지훈은 제 작업을 훔치고 저를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브랜드는 진실입니다. 저는 한 남자의 승인이 아닌
저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천재성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조롱당했던 바로 그것들을 기반으로 제 물렁한 몸, 제 주방주수를 포용하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